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이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이탄과 설파 바이네트식 운동으로서 이루어진 하이드로젤인데, 이 하이드로젤의 pH 및 온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에 쓰인 하이드로젤의 전체적인 거름은 볼륨 트랜지션을 일으킵니다. 즉, 스웰링과 디스웰링 과정을 겪는 트랜지션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스웰링과 디스웰링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pH와 온도, 두 가지 모두 실수, 이 두 가지 외부 장비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탄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온도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유도하기 위해서 라이프펜이라는 물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세화 센시티비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제 설파 다이메토크린이라는 물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물질의 적절한 컴포지션에 의해서 스웰링과 디스웰링 과정을 겪는 하이드로젤을 합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먼저 하이드로젤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합성 과정이 라디칼 융합이다 보니까 설파 다이메토신 같은 경우에는 라디칼 융합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결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NH2 그룹에 더블 그룹을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되는 것이 먼저 설파 다이메토신 모노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파라마이드 그룹, 이 그룹이 이오나이션 되고 디이오나이션 되는 것에 의해서 페아 센시티비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설파 다이메토신 모노머와 나이팜이라는 물질을 가교제인 MDAN을 이용해서 가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교 과정은 유리판과 유리판 사이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3mm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유리판 물들을 이용하여서 합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치로 다이아메터 1cm 정도 되는 펀치를 이용하여서 제작된 최종 형태는 두께 3mm, 다이아메터 1cm 정도 되는 단수 크기 정도의 최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된 하이드로젤의 컴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을 총 5개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샘플 네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샘플 네임은 들어간 SBM의 양을 가지고 샘플 이름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언 스테이트라는 우리가 이제 설파 다이메토신 모노머의 함량을 원하던 대로 많이 들어간 형태를 보이기 위해서 찍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 인텐서티를 모아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설파 다이메토신 모노머의 양이 하이드로젠 내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이드로젤을 37도씨라는 일정한 온도에서 여러 가지 폐하에 따른 스웰링 레이셔를 조작한 그림입니다. 구체적인 스웰링 레이셔는 대리 함유한 스웰이 된 상태에 들어간 물의 양의 레이셔입니다. 초기 드라이 상태의 샘플 무게에 대한 레이셔인데, 보시면 알다시피 낮은 폐하 영역에서는 스웰이 되고 있지 않다가 높은 폐하 영역에서만 설폰 아마이드 그룹을 많이 함유한 대일수록 더 높은 스웰링 레이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설파 다이메토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설폰 아마이드 그룹의 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하여 이러한 높은 폐하 영역에서 많은 스웰링 레이셔를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 조건 같은 경우 37도라는 일정한 외부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팜 같은 경우에는 LCST 이상의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팜은 이러한 스웰링 거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하 8 같은 경우에 전혀 스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스웰이 되고 있지 않는 원인으로는 나이팜의 LCST 특성 하나와 또한
설파 다이메톡신 모노머가 충분히 이온화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설파 다이메톡신의 페어 센시티비티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이팜의 온도 센시티비티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페어 8 위치에 있는 이 계를 가지고 온도만 낮춘 상태의 결과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37도씨에서 그 페어 8에 있는 겔 샘플의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어서 세일링 레이션을 측정해보면 나이팜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설파 다이메톡신의 모노머가 적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더 많은 스웰 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설파 다이메톡신 함량에 따라서 차이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하이드로젤 내부에 있는 설파 다이메톡신이 디이오나제이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파 다이메톡신 모노머끼리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파 다이메톡신 모노머가 이쪽이 많은 상태고 이쪽이 적은 상태입니다. 즉 나이팜의 양은 이쪽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7도씨에서 측정한 그래프보다 10도씨에서는 더 높은 스웰 레이션뿐만 아니라 더 낮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설파 다이메톡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나이팜의 효과가 더해져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37도씨라는 온도의 그 그래프와 10도씨 온도에서의 그래프의 차이는 나이팜의 영향이 나이팜 영향 때문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나이팜의 함량이 더 많은 이러한 샘플에서 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래프를 37도씨라는 온도 조건에서 했던 실험과 10도씨라는 온도 조건에서 했던 그림을 따로 정리해본 그림입니다. 지금 알겠지만 나이팜의 영향 때문에 낮은 시간에서도 더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웰 레이저도 같은 샘플일 경우 나이팜의 효과가 더 얻어져서 큰 스웰 레이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이제 스웰과 디스웰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스웰되고 더 빠르게 디스웰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앞서 발표했던 모든 내용은 이러한 형태의 하이드로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럭처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즉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체인을 이 하이드로겔 내부에 브랜치 형태로 도입하게 함으로써 스웰과 디스웰 이 속도를 빨리 해보고자 했던 것이 그 다음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앞서 페어는 이로세티비티 하이드로젤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합성 과정, 보셨던 합성 과정입니다. 이 합성 과정에 브랜치를 달기 위해서 이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아이유를 되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넣어보았습니다. 앞에 있었던 재료들 세 가지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메틸 이서 메타크릴레이트를 분자량 1100 정도 길이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브랜치된 이러한 스트럭처가 바뀐 GG 타입의 하이드로겔을 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NG 타입은 브랜치가 안 된 타입인데 이 타입의 웨이 레이셔로 7대 3으로서 제작한 GG 샘플입니다. 이런 컴포지션의 결정은 똑같은 MC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산된 컴포지션이었습니다. 이거에는 이제 NG 타입과 GG 타입의 스릴링 거동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기본적인 그림인데 NG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전에
그 37도씨와 10도씨에서의 폐하에 따른 스웨링 거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브랜치가 달린 형태는 그거보다 더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증가함으로써 낮은 폐하와 더 높은 스웨일 레이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트하고 영향과 VH의 영향, 그런 영향 때문에 더 큰 스웨일 레이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웰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경로에 따른 디스웰 속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높은 폐하에서 1번의 경로는 높은 폐하에서 높은 폐하, 높은 온도에서 낮은 폐하, 높은 온도로 이동되는 경로입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 날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디스웰 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같이 봤을 때 2번 경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함 같은 경우 처음과 끝이 스웰하려는 상태입니다. SDM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태는 스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상태는 디스웰하려고 하기 때문에 디스웰 되려고 하는 속도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3번 같은 경우에는 높은 폐하, 낮은 온도에서 낮은 폐하, 높은 온도로 가다 보니까 나이트함과 설파다인 넷독신 모노머 모두가 디스웰 되는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별로 디스웰 속도 실험을 한 그림입니다. 이 같은 경우 1번 경로를 따랐을 때나 2번 경로를 따랐을 때 전체적인 속도 차이는 물론 브랜치된 형태가 NG보다 약간 빨라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 2번 경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10도씨라는 조건 때문에 나이트함이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스웰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같은 시간일지라도 이 경로를 따랐을 때 더 많은 물을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경로를 따랐을 경우에는 설파다인 멘토시네티 이오나이제이션 효과뿐만 아니라 나이트함의 LCSD 특성에 의해서 속도를 증가함과 더불어 GG 타입 같은 경우에는 NG 타입에 없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런 그 PO 브랜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즉 PO 브랜치가 그 겔 내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많은 것을 여기다가 싣진 않았는데 일본 가세자대에 있는 북한역 연구그룹에 의해서 이미 이전 논문에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실험실에서는 나이트함과 설파다인 넷독신의 적절한 조성에 의해서 pH뿐만 아니라 온도에 의한 볼륨 트랜지션을 일으킬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활성화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래피트 타입이 NG 타입보다 더 PO 브랜치된 타입이 없는 것보다 더 빠른 디스웰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여드렸듯이 PO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00까지만 보여드렸는데 더 긴 브랜치를 이용할 경우 더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